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보다 소중한 건 없죠. 소중하기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업을 얻길 바라고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특히 자식의 결혼이야말로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네요. 이 그림 속 여자는 오늘 사연자분의 따님인데요. 이 따님이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고 하네요. 부잣집에 시집 갔으면 좋아야 하는데 결혼 후부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사별해서 혼자가 됐죠. 남편은 딸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먼 길을 떠났어요.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었는데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해놓고 인사도 없이 훌쩍 갔습니다. 남편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제 곁엔 어린 딸이 있었어요. 억지로 밥술 뜨고 아이가 볼 때는 웃기도 하면서 살았더니 이만큼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지금 30대 후반이고 꽤 잘 컸어요. 외모는 꼭 지아빠인데 성격은 선비 스타일인 아빠 닮지 않고 괄괄한 저를 닮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당차고 명랑했죠. 동네에서 알아주는 말괄량이었어요. 어릴 때 하얀 얼굴에 주근깨가 있었고 동네가 떠나가라 신나게 놀러다녀서 삐삐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미가 지금 30대 후반이 되었어요. 아직 미혼이에요. 짝없는 외기럭이죠. 그런데 애는 씩씩합니다. 외로움도 안 타는지 혼자가 좋다고 하고 결혼 걱정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제 입장에선 좀 기가 막힌 일이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사연문을 두드렸어요. 저 때만 해도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었죠. 20대엔 결혼하고 30대엔 다들 가정 꾸려 애 낳아 키우고 그런 순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청춘들이 결혼들을 안 하거나 해도 다 늦게 하고 나이가 들어 혼자여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야 하나요? 또 과거엔 결혼하고 애 낳으면 다 뽀글뽀글 파마하고 옷도 엇비슷하게 입고 다녔는데 요새는 애기 엄마인지 싱글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아기 엄마는 되게 어려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젊지도 않아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죠. 우리 딸은 지금 30대 후반인데 혼자고 결혼 생각이 없어요. 지 인생 지 거니까 신경 끄자 싶다가도 한 번씩 아쉽네요. TV 보면 어린애기들 나오는 프로가 많잖아요. 그런 걸 홀린 듯이 볼 때가 많습니다. 애기들이 너무 예뻐요. 고 포동포동한 볼살 한번 만져보고 싶고 분유 냄새 한번 맡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또 친구들이 가끔 손주 사진을 보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보낼 사진이 없네요. 제 마음과 달리 우리 딸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요. 대학병원 간호사인데요. 오늘은 밤근무라서 저녁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엄마 다녀올게. 내일 아침에 봐. 그래 경미야. 잘 다녀와. 운전 조심하고. 전 사실 딸이 이렇게 번듯한 직업을 갖게 될 줄 몰랐습니다. 경미는 어려서부터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 밖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다치기도 많이 다쳐서 속을 많이 태웠죠. 7살 때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심하게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팔도 부러지고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애가 걱정이 돼 죽겠는데 애는 깁스하고 다니면서도 병원 생활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커다란 눈을 굴리면서 신기해했죠.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유독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소아과에 있던 간호사들이 엄청 친절했거든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얼마나 상냥하게 잘하던지 저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 저 간호사 언니가 나보고 웃은 거 봤어? 너무 예뻐. 이따 또 왔으면 좋겠다. 경미야,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 응, 엄마. 간호사는 어떻게 될 수 있어? 나도 하고 싶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경미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딸은 다 할 수 있어. 그 전에 여기서 아픈 거 다 낫고 나가자. 밥도 많이 먹고 푹 자야 낫지. 얼른 자. 그럼 나 소원 빌고 잘래. 저도 간호사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꼭 되게 해주세요. 어리니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학교에서 무슨 발표를 하거나 글을 쓸 때마다 간호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 실컷 놀기만 하더니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바짝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대학원서도 간호대학 간호학과로만 썼고요. 결국 딸은 원하던 학교에 갔고 졸업하고서는 대학병원에 들어갔어요. 딸이 대학병원에 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경미 똑똑하다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힘든 직업이라고 대학병원 적응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걱정들을 해줬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미는 초반에 힘든 고비를 다 넘기고 잘 적응하더라고요. 내심 많이 놀랐죠. 교대 근무의 일 자체가 힘든데도 딸은 씩씩하게 잘 다녔어요. 대신 하나밖에 없는 딸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경미야, 안 힘들어? 신입딱지 떼니까 좀 할만해? 힘들긴 하지. 그래도 나 간호사 선택한 거 후회 안 해. 적성에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도 다른 20대들처럼 좀 꾸미고 친구 좀 만나고 그래. 맨날 일에 매달려서 청바지에 티쪼가리만 입고 다니고 왜 그렇게 외모를 안 꾸며? 엄마, 꾸미지 않아도 예쁘게 나와놓고 왜 그래? 안 꾸며도 상관없어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조금만 꾸미면 얼마나 더 예쁘겠어. 쉬는 날 소개팅도 하고 그래. 너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남자친구 한 명도 안 사귀어봤지? 그 뭐라더라? 모태솔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대신 나 중고등학교를 남녀공학 나와서 편하게 지내는 남자애들 많잖아. 엄만 별 걱정을 다 하네. 내 걱정할 시간에 근사한 아저씨 만나보는 거 어때? 뭐?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갑자기 불똥이 왜 나한테 튀어? 그렇잖아. 나 어릴 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쭉 혼자였잖아. 옆구리 안 시려워? 내가 그런 데를 좀 알아볼까? 요샌 재혼도 커플 매니저 통해서 한대. 얘는 주책이야. 그것도 몇백만 원씩 한다던데. 그 돈을 왜 그런 데 써? 너나 가입해라. 엄마가 시켜줄게. 나 싫어. 절대 하지 마, 엄마. 경미는 정신없이 일에 매달려 살더라고요. 남자나 연애에는 영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누굴 사귄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딸이 20대 후반이 됐을 때는 엄마로서 초조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혼자면 어떻게 하나 불안했죠. 경미가 29이 되었을 때 전 참지 못하고 애를 다그쳤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냐고요. 만나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라고 했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년까지 시집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은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는 나 연애 관심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딨어? 아니 왜 없어. 그 바쁘다는 사람들도 다 뒤에선 연애하고 결혼들도 잘하더라. 어디서 보니까 청춘 남녀가 동호회 같은 데서도 만나던데 넌 그런 것도 안 해?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엄마.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관심 없어. 인서가 관심을 가져야지. 네 나이 벌써 29이야. 내년이면 30이라고. 뭐 어때?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나이 때문에 후다닥 가야 해?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그때 생각해 보는 거지. 엄마, 나한테 잔소리할 시간에 근사한 아저씨 만나보라는 말 잊었어? 넌 또 그 소리? 엄마한테 등짝 좀 맞아볼래? 내 나이가 뭐 어때서 자꾸 내년까지 시집 가래. 주변에 결혼 안 한 선배 동기 후배들이 수두룩해. 엄만 요새 트렌드를 몰라. 트렌드 같은 소리 하네.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구만. 왜 관심 없다고 피해?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딸은 느긋했지만 전 그렇지 않았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람은 딸이 30대 초반이나 35 전에는 결혼을 했으면 싶었어요.
경미는 다른 건 몰라도 저축은 확실하게 해놔서 같은 또래에 비해 모은 돈도 많았습니다. 사귀는 남자만 있으면 결혼은 후딱 갈 수 있었어요. 전 딸 모르게 지인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죠. 제 동창부터 시작해서 개모임, 아파트 단지 지인들한테 우리 딸 선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미, 애가 도통 연애할 생각을 안 하네. 주변에 괜찮은 청년 없어? 경미 사귀는 사람도 없는 거야? 그저 일에만 매달려 사는구만. 어떤 사위 얻었으면 좋겠는데? 경미도 좋아하는 스타일 있을 거 아냐. 지가 뭘 알겠어. 연애 한번 못 해본 쑥맥이. 그저 집안 좋고 하는 일 뚜렷하면 좋은 거지 뭐. 경민 좋아하는 스타일은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게 있으면 저러고 혼자 있겠어? 내가 속이 터진다니까. 알았어. 여기저기 알아볼게. 경미 직업도 좋고 성격도 똑부러지고 얼굴도 그만하면 이쁘잖아. 금방 선자리 들어올 거야. 기다려봐. 잘 좀 부탁해. 그랬더니 생각보다 괜찮은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공기업, 대기업, 은행원들까지 아주 스펙들도 좋았습니다. 저는 내심 흐뭇했죠. 딸이 직업도 탄탄하고 모아둔 돈도 꽤 있다고 하니 다들 쌍수를 들고 반기더래요. 들어온 선자리 중에 고르고 골라 4명 정도를 추렸어요. 전 딸이 쉬는 날 맛있는 걸 해주고 살살 눈치를 봤습니다. 경미가 기분 좋을 때 얘기를 꺼내려고요. 경미야, 또 쉬는 날이 언제야? 엄마한테 알려줄 수 있어? 왜 엄마? 나랑 어디 가게? 아니, 있잖아. 명숙 이모랑 저기 영등포 사는 진미 이모 알지?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청년들이 있다고 둘이 동시에 연락을 해온 거야. 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집안들도 좋다고 하더라고. 사진 한번 볼래? 전 그 청년들 사진을 보여줬죠. 딸이 당장 그 사진 치우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애 반응이 괜찮았어요. 경미야, 선 한번 보는 거 어때? 사실 이 청년들 말고도 2-명 더 있어. 너만 괜찮으면 한번 만나봐. 알았어 엄마. 한번 보는 거야 뭐 어때? 나갈 거야? 아유 우리 경미 착하다. 난 또 우리 딸이 선 안 보겠다고 할까봐 괜히 걱정하면서 얘기했네. 나갔다 오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왕 가는 거 예쁘게 하고 가자. 오늘 너 약속 없으면 엄마랑 백화점 갈래? 옷도 좀 사게. 딸이 그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묻어내도 너무 묻어내서 저만 속이 끓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혼자 가서 딸한테 잘 어울릴 만한 옷을 사왔어요. 경미는 군소리 없이 선자리에 잘 나갔죠. 그런데 말 그대로 나갔다가만 오고 그 뒤로는 얘기가 없었어요. 경미야, 지난번에 그 청년 어떻게 됐어? 또 만나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 근데 굳이 또 만나야 돼? 귀찮게. 그래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한번 보고 어떻게 하니? 왜? 지난번 청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그랬어. 공통 화제도 없고 어색해서 혼났어. 저는 4명이나 선을 보니까 그 중에 1명은 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을 다 만나보고도 딸은 데이트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 중에 누구 하나 만나러 나간다고 딸이 말 꺼내기만을 기다렸는데 제 속만 터져나갔죠. 어렸을 때 너무 말괄량이로 키워서 그런가 이성에는 통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땐 다들 인물도 잘생기고 직업도 좋아서 놓치기 아까웠죠. 딸이 연애에 도통 관심이 없는 게 너무 약이 오르고 애가 탔어요. 그 4명 다 지나가고 5번째로 약사라는 청년을 만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 친구가 아는 사람 아들이라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 집 아들 명호. 어렸을 때 봤는데 얼굴도 진짜 호남형이야. 그뿐인 줄 알아? 건실하고 성격도 좋아. 내가 보장해. 사진 보니까 내 마음에도 쏙 든다.
직업도 약사니까 간호사인 우리 경미랑 잘 어울릴 것 같네. 더 괜찮은 게 뭔 줄 알아? 명호가 마포에 있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대. 뭐? 마포에? 정말 다 갖췄네. 둘 다 직업도 좋고 벌이도 괜찮으니까 마음만 맞으면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살겠어. 아유, 잘 됐으면 좋겠다. 사위로는 이만한 사람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김칫국을 마신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 그때쯤 웬만한 청년들은 다 제 사위감으로 보였으니까요. 선보러 나가는 딸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경미야, 이번에는 진짜 잘해봐. 주선해준 이모가 그 청년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 웬만하면 이번 선을 끝으로 결혼 진행하자, 응? 엄마도 참 사람을 만나봐야 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게 보려고 노력 좀 해봐. 괜히 뻣뻣하게 굴지 말고. 너도 첫인상은 다 좋다고 하잖아. 오늘 가볍게 차 마시고 다음에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차차 호감 쌓아가면 되지 않겠어? 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기다리는데 긴장이 됐습니다. 옛날 드라마 보면 선자리에 엄마들이 나가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딸이 쭈뼛거리면 제가 대신 이것저것 물어보고도 싶었고요. 그러나 제 희망은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선은 2시에 있었는데 글쎄 딸이 5시에 들어온 겁니다. 3시간 만에 들어온 거면 왔다 갔다 30분씩 잡고 고작 2시간 만나 차만 홀짝이고 온 거였어요. 경미야, 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밤새 안 들어와도 엄마 모른 척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무슨 소리야 엄마. 그 남자 너무 꼼꼼한 것 같아. 내 성격은 털털한데 그런 남자 만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별로더라. 길게 대화 안 해도 딱 알겠더라고.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차만 마시고 깔끔하게 헤어졌어. 전 부하가 치밀었죠. 무슨 애가 차 몇 분 마시고 사람을 평가하는지 막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 꼼꼼해서 별로야? 네가 그 남자를 뭘 안다고 그래? 사람은 겪어봐야 알지. 경미 너 진짜 왜 그러니? 딱 보면 안다니까. 너무 꼼꼼한 남자 싫어. 피곤해. 네가 털털하니까 남자라도 꼼꼼해야지. 너 지금 주제 파악 안 되지? 이제 곧 30 넘어가. 이것저것 따지면 결혼 못해. 그러다 40 넘고 50 되는 거 한순간이다. 그때 되면 아무리 결혼이 하고 싶어도 좋은 남자는 다른 여자들이 다 채가고 씨가 마를 거라고. 엄마, 내일 자고 일어나면 바로 40이야? 모레 50이고? 왜 그렇게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해? 엄마 때문에 내가 마음에도 안 드는 남자 억지로 만나야 돼? 너는 세상을 몰라 이 녀석아.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게 다야? 나한텐 그게 전부야. 남자 만나기 정말 귀찮고 싫다고. 지금까지 선보러 나간 것도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억지로 나갔어. 이제 나 선 안 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마음에 들면 엄마가 대신 나가든가. 이 녀석이 나도 질렸다. 호강에 겨웠지 네가. 나중에 노처녀 돼가지고 피눈물을 흘려봐야 엄마 심정을 알지. 그렇게 며칠간 냉전이 이어졌죠. 전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다 친구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친구는 딸이 독립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집에 있어야 선도 보게 할 수 있으니까 살살 달래주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딸은 지금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았어요. 저라도 딸의 남자 보는 기준을 낮춰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처럼 쏘아붙이지 않고 아기 다루듯이 살살 얘기를 했죠. 경미야, 지금이야 좋겠지. 근데 생각해봐라. 나중에 친구, 선후배 다 자기 짝 찾아가고 너도 외로워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가서 결혼 좀 해볼까 하고 둘러보면 누가 있을 것 같니?
또 여자 30 넘은 거랑 남자 30 넘은 건 달라. 지금은 30대 청년들이 만나주지만 나중에 가면 너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늑수그레한 사람도 나올걸. 더 시간 지나면 돌싱남에 애 딸린 남자도 만나야 할 거고. 그래도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할 때가 온다고. 그때 되면 가리지도 못해. 찬밥도 볶아 먹고 더운 밥은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할 때라고. 전 딸에게 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줬죠. 경미는 처음 몇 번은 제 말을 흘려듣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한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귀를 막으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독립해서 나가기라도 해야 엄마 속이 시원한 거지 지금. 병원 출근해서도 엄마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 막 환청이 들린다고. 왜 그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이 녀석아. 아빠 그렇게 일찍 가고 엄마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어른 됐다고 해서 혼자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사람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아빠 없는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 줄 아니? 너한테 말을 안 하고 네가 어려서도 몰랐겠지만 사람이 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엄마 뼈저리게 느꼈다. 엄마는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본 것 같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 다른 남자 만나서 또 가정 꾸렸겠지. 뭘 그렇게 심각하고 애달프게 생각해. 엄마, 나 출근할게. 요즘 같아선 출근하는 게 더 속 편해. 제 속마음을 다 얘기해도 딸은 이해할 마음도 없는 것 같았죠. 정말 속상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있지만 경미가 혼자 남는다고 생각하면 아찔했어요. 저라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니까 딸이 미래를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태평하니 속이 갑갑했죠. 선도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요. 포기하기엔 딸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딸이랑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리고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냉랭하던 딸이 외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면서 가자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죠. 그리고 깜짝 놀랄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뭐? 경미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팔 좀 꼬집어봐라. 이거 꿈 아니지? 아야, 진짜네. 어떻게 된 거야? 누구 사귄다고 말도 안 했잖아. 반응이 왜 그래? 엄마 만날 나 시집가라고 노래 부르더니 막상 내가 결혼하고 싶다니까 서운해? 서운하기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어떤 사람이야? 직업은? 나이는 몇 살이고? 곧 보여줄게.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엄마 내일 어때? 나 병원 쉬는 날이기도 하고. 내일 시간 되지. 사실 오늘 저녁도 되는데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렇게 좋아? 너무 좋지 경미야. 아유 토끼 같은 내 새끼. 언제 또 남자를 다 사귀었어? 그동안 괜한 걱정했네.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당장 내일 결혼하라고 난리칠까 봐 무서워서 못했지. 그날 밤 전 잠도 잘 못 잤어요. 예비사위 보게 될 생각하니까 설레어서 아침도 안 넘어갔죠. 전 잔뜩 기대하면서 예비사위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딸한테 궁금한 걸 잔뜩 물어봤죠. 원래 친구로 알고 지냈고 연애 감정 느낀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하고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건 예비 사위 쪽도 마찬가지라서 결혼 얘기가 빨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는 큰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연매출이 억대나 되는 능력자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듣고도 전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언제 그렇게 능력 있는 남자를 사귀었는지 제 딸이 너무 기특했죠. 우리 경미가 그런 사람 만나려고 선자리를 다 퇴짜놨구나. 꼭 그런 건 아닌데 일이 그렇게 됐어. 다른 궁금한 건 그 사람한테 엄마가 직접 물어봐. 엄마 마음에 꼭 들 것 같아. 예감이 좋아. 아유 기특한 것. 그렇게 해서 저는 예비사위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사위는 키도 크고 얼굴도 호남형이었어요.
아주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전체적인 인상이 좋아서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희태라고 합니다. 우리 경미 엄마예요. 반가워요. 여기가 청년 사업하는 데예요? 네, 조촐하죠? 조촐하긴 너무 멋있게 잘 해놨네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어머니. 너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그 청년 호탕하고 완전히 사업가 스타일이더라고요. 부유하게 컸는지 여유도 있어 보이고 본인 능력도 있어서 배포도 커 보였죠. 한마디로 남자답고 근사했어요. 경미랑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니까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이 정도면 감지덕지다 하고 전 조금 주책을 부렸어요. 앞으로 정서방이라고 불러도 될까? 엄마, 오늘 처음 얼굴 봤는데 벌써? 그러자 예비 사위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듣기 좋은데요, 장모님? 장모님? 그것도 듣기 좋네. 집에 오는 길에 경미가 묻더라고요. 바로 정서방이라고 부를 만큼 마음에 들었냐고요. 전 아주 마음에 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그쪽 부모님한테도 인사를 드린 모양이었어요. 딸은 저한테 되도록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곧 상견례를 하게 됐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결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다니 역시 인연은 따로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얼른 딸을 해치우고 홀가분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고 전 이것저것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 준비를 대충 해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런절 말리더라고요. 엄마, 하객들 많이 초대하지 말아요. 나 되도록 작게 하고 싶어. 왜? 남들 하는 거 다 해봐야지. 하객 잔뜩 불러서 거창하게 하는 결혼식 말고 격식 없이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하는 게 추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솔직히 좀 서운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공들여 키운 딸 남부럽지 않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딸과 사위가 같이 스몰 웨딩이란 걸 하자고 하니 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하는 카페 정원을 예식장처럼 꾸며서 하기로 했어요. 집도 사위가 혼자 살던 큰 아파트에 우리 딸이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고요.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다 있어서 옷까지만 가져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초스피드로 3개월 만에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애들이 원하는 대로 조촐하게 했죠. 신혼여행을 떠나는 애들한테 전 마음껏 축하를 해줬어요. 경미야, 정서방, 행복하게 잘 살아.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엄마 걱정은 말고 신혼여행 잘 다녀와. 엄마, 전화할게. 괜히 나 없다고 울지 말고. 엄마가 울긴 왜 울어? 홀가분하고 좋지. 정서방,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게. 네, 장모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모님. 우리 사위는 변죽도 좋았습니다. 이래저래 참 기분 좋은 혼사를 치렀어요. 사돈 어른들도 우리 경미를 참 예뻐해 주셨죠. 결혼식 끝나고 집에 오니까 홀가분하면서도 허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 3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식 치르고 나서 경미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그동안 밤꿈보다 뭐다 해서 딸이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는데 결혼시키고 보니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허전하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아서 그냥 애 침대만 봐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더 했을 거예요. 딸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여서 적응할 기간이 필요했던 거겠죠. 애들이 신혼여행 다녀온 날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정서방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사위한테 시암탉을 잡아준다는 얘기가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정서방, 많이 먹게. 얼굴이 많이 탔네. 둘이 바닷가에서 실컷 논 거야? 네, 장모님.
다음엔 저희랑 같이 여행 가세요. 강릉에 지인이 펜션을 하는데 진짜 괜찮거든요. 장모님도 바다 좋아하세요? 회도 잘 드시고요. 딸도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회 좋아하셔. 게랑 새우도. 근데 자기야, 여행을 어떻게 가? 나 근무표 맨날 바뀌는데. 그런 건 천천히 하자. 그럴까? 장모님 보셨죠? 제가 경미 말엔 꼼짝을 못해요. 저는 염려되는 마음에 한마디 했죠. 경미야, 남편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엄만 별소리를 다 하네.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다고. 잔소리는 엄마가 심했으면서. 하긴 엄마 잔소리 덕분에 결혼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애들은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시간이 약이라고 전 차차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한번 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가볍고 자유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잔소리할 대상도 없어지니 신경 쓸 일도 없고 만사 홀가분하더라고요. 딸은 자기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할 게 없었죠. 그렇게 잘 지내던 중에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한 지 2달이 넘어갔는데 딸은 그때까지도 절 신혼집에 초대하지 않고 있었죠. 결혼 전에 딱 한 번 사위의 아파트에 가본 적은 있지만 애들 결혼하고서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해서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근무 중이어서 통화를 길게 못한댔어요. 엄마, 나 오래 통화 못해. 용건만 말씀하세요. 경미야, 근무 중이라 바쁘지? 엄마가 양념게장 만들었는데 이거 엄마가 집으로 갖다 줄게. 딱 지금 먹어야 맛있어. 안 돼, 엄마. 갑자기 온다 그러면 어떡해. 내가 퇴근할 때 엄마 집에 갈게. 직접 가지러 간다고. 그냥 엄마가 가는 게 더 편하지 않어? 아니라니까 엄마. 그냥 내가 가지러 갈게. 절대 우리 집에 가면 안 돼? 전 깜짝 놀라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딸이 방을 어떻게 썼는지 기억해냈어요. 그 녀석 저랑 살 때 방을 아주 돼지우리처럼 썼습니다. 방바닥은 머리카락 천지에 옷도 아무데나 척척 걸쳐두곤 했죠. 일에 살림에 처음이니 정신없었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더러우면 엄마를 못 오게 할까 싶어서 그 버릇 어디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딸은 밤늦게 양념게장을 가지러 왔어요. 너무 늦어서 차도 한 잔 마시라고도 못했죠. 저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양념게장은 핑계고 엄마 너무 궁금해서 그래. 어떻게 2달이 넘도록 엄마를 집에 부르지도 않니? 결혼하기 전에 와봤잖아.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 살림이 엉망이야. 아무래도 도우미 이모님 불러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오면 또 잔소리할 거고. 정서방도 혼자 있을 때 엄마 오면 불편하잖아. 대충 살고 있을 테니까 엄마 그냥 오지 마요. 알았어. 나중에 정서방 없을 때 한번 불러. 지저분해도 잔소리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며칠 후 전 친구 집에 놀러 가고 있었어요. 버스로 30분 거리였고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죠. 걸어서 과일이라도 사려고 마트가 어디 있나 살피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위였어요. 어머, 정서방이잖아. 여기 볼일 있어 왔나 보네. 정서방!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사위를 부르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사위의 팔짱을 끼는 거였어요. 분명 딸이 아니었어요. 우리 딸은 단발머리에 키도 크고 체격이 좀 있는데 그 여자는 허리가 개미허리에다가 머리도 긴 파마머리였죠. 게다가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관계인가 싶었어요. 순간 여동생인가 싶었는데 우리 정서방은 남자 형제만 있었죠. 다시 봐도 정서방이 분명한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형수인가? 재수씨? 친척?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네. 저렇게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는다고?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았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여동생이나 자기 짝이 아닌 다음에야 밖에서 팔짱 끼고 걷지는 않잖아요. 저는 정서방과 그 여자를 몰래 따라가 봤죠. 막 진땀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사이인지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점점 거리는 가까워졌고 정서방 옆에 있던 어린애가 하는 얘기를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 나 솜사탕 사줄 거지? 그럼 우리 딸 솜사탕 사줘야지. 아빠가 약속했잖아. 신난다. 나 제일 큰 거 사줘. 우리 빨리 가자. 자기야, 우린 커피 마시자.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너무 좋다. 자기야, 사랑해. 들리는 얘기에 눈앞이 다 캄캄했습니다. 그 어린애는 분명히 사위한테 아빠라고 하고 있었고 그 여잔 사위를 자기라고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했죠. 보통 사이가 아니고 둘이 부부처럼 깊은 사이인 게 분명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뒤에서 따라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아이를 번쩍 안아 들더라고요. 여자는 사위 보고 웃고 셋은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빠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위가 두 집 살림하는 게 분명했죠. 상황이 파악되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서 전 벽을 짚고 일어났죠. 감히 내 딸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녀석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런 남자를 골랐어 그래. 어휴 속 터져. 이걸 어쩌면 좋아. 속이 펄펄 끓었습니다. 좀 더 알아볼 걸 너무 빨리 결혼시켰다는 후회가 그제야 들었어요. 저는 바로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다 깼는지 졸린 목소리더라고요. 너 오늘 병원 안 갔어? 쉬는 날이야? 어제 밤 근무였어. 왜요?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지? 전에는 몇 시간만 자면 가뿐했는데. 너 혹시 임신한 건 아니지? 임신은 무슨? 왜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너 충격받지 말고 잘 들어. 정서방 두 집 살림 하는 것 같아. 지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는 소리야. 이거사 너 전혀 몰랐어? 잘 좀 알아보지 그랬어. 무슨 소리야 엄마. 두 집 살림이라니.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정서방 팔짱을 딱 끼고 딱 붙어서 가는 거야. 막 자기야 이러면서 그뿐인 줄 아니? 어린애는 정서방을 아빠라고 부르더라. 분명히 내가 들었다고. 이걸 어쩌면 좋아.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된 마당에 너 사기 결혼 당한 것 같다고 이거사. 엄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거기서 기다리세요. 너 안 믿기지? 근데 이거 다 사실이야. 그냥 넌 가만히 있어. 오늘 엄마가 단판을 짓고 깨끗하게 해결해 줄게. 당장 저것들 따라가서 개망신 주고 머리털 다 뽑아 놓을 거야. 어디 귀한 우리 딸을 속이고 결혼해?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엄마, 알았으니까 일단 나부터 만나. 엄마가 먼저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엄마 어디 들어가 계세요. 네? 그런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딸은 크게 놀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 달랠 정도로 침착하더라고요. 너는 분하지도 않아? 남일이야? 화내면 뭐가 달라져? 일단 나부터 만나서 상의하자고요. 저는 딸한테 대충 있는 위치를 말하고 다시 사위를 따라가 봤죠. 사위는 어떤 주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뻔뻔스럽기도 하지. 저래놓고 우리 딸이랑 새장가를 들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기다려라 이 나쁜 인간아. 저는 딸에게 집 주소를 보내고 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한 30분 만에 딸의 차가 도착했어요. 그 30분이 꼭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미야, 빨리 들어가자. 저것들 요절을 내버려야지. 왜 안 내려? 엄마, 일단 타. 아니 왜? 이런 일은 현장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 녀석아. 엄마 말대로 하라니까.
집 알았으니까 일단 철수하자고.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것부터 말해줄게. 설마 너도 알고 있었어? 아이고 맹추야. 넌 그걸 알고 가만히 있어? 우리 딸 어떡하면 좋아. 하필 저런 인간한테 걸려들어서 어떡하면 좋아. 전 딸의 차에 타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경미는 말없이 운전만 하더라고요. 한참을 달리던 차는 한적한 호숫가에 있는 카페 앞에 멈췄죠. 너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지? 그래서 강이라도 봐야겠어? 딱한 것. 에휴, 다 엄마 잘못이다. 천천히 알아보고 결혼시켰어야 하는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너무 빨리 시킨 것 같아. 일을 어쩌면 좋냐? 아니야, 엄마. 내 말 잘 들어요. 사실 우리 계약했어. 계약? 그게 뭔 소리야? 너희 사는 집 부동산에서 계약했잖아. 그 얘기야? 아니, 계약 결혼을 한 거라고. 뭐? 계약 결혼? 나 정서방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너 이게 무슨 소리야? 계약 결혼은 뭐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니. 정서방이랑 나 친구처럼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했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여전히 우린 친구나 다름없어. 둘 다 서류상으로만 부부라고. 심지어 같이 살지도 않아. 그런 척 했을 뿐이지.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엄마, 사실은 나 비혼주의자야. 평생 결혼할 생각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엄마가 하도 결혼하라고 나 괴롭혀서 정희태 걔랑 계약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아니 그럼 정서방은 뭔데? 그 여자랑 애는 뭐냐고? 사실 정서방이랑 그 여자 사랑하는 사이야. 5년이나 사귀면서 애까지 낳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정서방 집안에서 반대했대. 고아에다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고 결혼 허락 안 해줬대.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는데도 결혼을 반대하셨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끝까지 들어봐 엄마. 그러다 시아버지가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거야. 죽기 전에 자식들 다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고 결혼한 자식들한테만 유산을 준다고 하셨대. 정서방이 그래도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대. 근본도 모르는 그런 여자 자기 집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정서방이 나한테 부탁을 했어. 아니 무슨 부탁? 가짜로 결혼하자는 그런 부탁? 너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지금 무슨 영화 찍어? 영화 아니야 엄마. 이거 실제 상황이야. 정서방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버지 유산 일부 줄 테니까 계약 결혼하자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유산 받고 그 일부를 주겠다고 하더라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우린 이혼하는 거였고 이혼한 다음에는 걘 원래 사랑하는 여자랑 살고 난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계획이었어. 정서방인지 뭔지 하는 그 녀석 돈에 환장했구나. 너도 그래? 돈 때문에 그런 이상한 계약을 덥석 물었던 거야? 당연하지 엄마. 걔 유산을 얼마나 받는 줄 알아? 걔네 집 엄청 부자야. 내가 받을 몫은 또 얼만데. 저는 딸 등짝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계약 결혼이니 이혼이니 하는 말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돈 몇 푼 받자고 기어이 이혼녀가 돼야겠냐고 하니까 딸 대답이 가관이었죠. 어차피 자긴 결혼 안 할 거라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이상한 일에 말려든 딸이 이해가 안 됐고 앞으로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속이 너무 상했죠. 그때 딸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계약 결혼 대가로 받는 돈이 얼만 줄 알아? 10억이야 10억. 정서방이 받을 유산이 50억이래. 그중에 10억을 나한테 준다고 했다고. 당연히 남는 장사 아니야? 너 이놈의 자식 돈이 그렇게 좋아? 아유 철딱선이 없는 거. 널 어쩌면 좋냐. 망했어. 다 망했다고. 딸은 저한테 계속 등짝을 얻어맞았죠. 엄마 뭐가 망한 건데 10억 버는 게 그럼 쉬워? 이 녀석아.
10억 때문에 이혼녀가 되겠다는 거야? 이혼 전, 아니 결혼 전으로 되돌아가는 건 100억을 줘도 불가능해. 또 남들이 들으면 그걸 믿을 것 같아? 계약 결혼도 결혼이라고. 내가 못 살아. 어떻게 이런 철없는 짓을 저질러? 제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딸은 꿈쩍도 안 했죠. 자기는 시원하게 이혼해주고 10억 받으면 된다면서요. 신혼여행도 사실은 출발하는 척만 하고 따로 갔대요. 정서방은 그 여자랑 아이랑 외국에 갔고 경미는 혼자 제주도에 다녀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한텐 엄청난 사건인데 딸은 그렇지 않았죠. 그냥 좀 참다가 이혼하면 10억이 생긴다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알게 된 게 당황스럽긴 해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죠. 엄마가 이렇게 빨리 알게 될 줄 몰랐어. 속인 건 미안해, 엄마.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엄마가 안심할 것 같아서. 엄마, 화 많이 났어? 너 내 딸 맞니? 어쩌면 이렇게 엄마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차라리 따로 산다고 나가지 그랬어. 아이고 머리야. 이를 어떡해. 멀쩡한 처녀가 이혼녀가 되게 생겼잖아. 엄만 남의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남의 시선 때문에 그래? 너 인생이 얼마나 긴 줄 알아? 나중에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 나타나봐. 그땐 어떻게 할래? 그럴 리가 없는 게 난 결혼 안 한다니까. 남자 귀찮기만 해. 혼자 사는 것도 좋은데 굳이 왜 같이 살아야 해? 저는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은 다 그런 건지 우리 딸만 그런 건지 비혼도 기가 막힌 판국에 계약 결혼에 이혼까지 저지르다니 그런 일을 벌이고도 밥 잘 먹고 잘 지내는 저 녀석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데 어느 날 딸이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청 화가 났는지 찬물을 들이키고도 분을 사귀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래?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정서방 바람났어. 뭐? 바람이 나? 무슨 소리야 그게? 전 너무 헷갈렸어요. 제 상식으로 정서방은 이미 바람을 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계약 결혼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론 제 딸과 부부인데 다른 집에 또 다른 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 정서방이 바람을 핀다니 이해가 안 갔죠. 너 말고 진짜 사랑하는 여자 있다며? 그런데 또 바람을 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 번째 여자가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지. 정희태 그 자식 사랑하던 여자랑 딸까지 내팽개치고 새 여자 만나고 있어. 어우 열받아. 되게 의리 없는 녀석이네. 아 진짜 어떻게 그러지? 내가 이래서 결혼하기가 싫다니까. 세상에 믿을 남자 하나 없어. 아이고 어지러워. 그러니까 너랑 계약 결혼한 그 정서방이 애까지 낳은 여자를 버리고 바람이 났다는 얘기야? 환장하겠네. 걔 여자애 환장했나 봐. 오늘 백화점 갔다가 봤어.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볼에 뽀뽀하고 난리 부르스던데? 그 자식 진짜 쓰레기네. 애도 낳은 마당에 바람을 펴? 아 열받아 죽겠어. 저는 딸과 다른 이유로 분했어요. 딸한테 계약 결혼 얘기를 듣고 그 정서방인지 뭔지 아는 인간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애 돈 준다고 계약 결혼하자고 꼬신 게 정서방이었어요. 철없는 딸도 문제지만 먼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죠. 정서방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게다가 같이 애까지 낳은 여자를 두고 바람을 핀다니 완전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죠. 정서방을 아빠라고 부르던 꼬마애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정희태 그 자식이 같이 애 낳은 여자 없이 못 산다고 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약 결혼해준 거라고. 그런 애가 딴 여자한테 눈 돌린 게 말이 돼? 엄마, 걔 어떻게 복수해주지?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저와 딸은 짜장면에 탕수육 시켜놓고 먹으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경미야? 정서방 가장 약점이 아버지 아니야? 그걸 잡고 흔들어야지. 다 먹었으면 얼른 일어나. 사돈댁에 가자. 너 시부모님 어디 사는지는 알지? 엄마
진짜 가게? 그럼 가짜로 간다니? 얼른 앞장서.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저는 딸을 앞세워 사돈집에 연락도 없이 쳐들어갔습니다. 바깥 사돈은 기적적으로 암 완치 판정을 받고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사돈 내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 밤에 연락도 없이 찾아갔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인사를 짧게 나누고 저는 본론부터 꺼냈어요. 고민하다가 왔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제일 먼저 아셔야 할 건 정서방이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사돈 내외는 제 말을 듣고 당황해 하셨죠. 결혼한 자식이 바람을 폈다는 소식을 그것도 사돈한테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바람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세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니? 의태가 바람을 폈다고? 넌 어떻게 알았니? 사실이야? 경미야, 사진 좀 보여드려라. 딸은 주섬주섬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딸은 오늘 낮에 백화점을 갔다가 사위가 다른 여자랑 명품관에서 쇼핑하는 걸 본 거였어요. 사위가 여자에게 비싼 물건을 사준 건지 여자가 사위 볼에 뽀뽀하고 다정하게 팔짱 끼고 하는 게 사진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딸은 그 장면을 다 사진으로 찍어놨더라고요. 바깥 사돈은 말씀은 없으셔도 눈이 막 이글이글 불타는 것 같았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세아가 정말 미안하다. 아이고 이를 어째. 전 눈을 질끈 감고 결정적인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 계약 결혼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겠습니다. 사돈, 우리 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성급하게 이러지 마시고요. 사위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제 딸도 잘못이 커요. 정서방과 제 딸 둘이 한 결혼은 오로지 지들 필요에 의해서 부모 눈도 속이고 가짜로 한 거래요. 저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이에요. 계약 결혼이라고 둘이 법적으로만 부부고 지들 멋대로 살았다고 하네요. 한 집에서 같이 살지도 않고 있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아가 이게 다 뭐냐? 계약 결혼? 가짜로 결혼했다고? 네가 말해봐라. 여보, 당신은 의태 이 녀석한테 전화해서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해. 바깥 사돈은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딸은 그분의 호통에 겁을 먹고 지가 알아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는 낱낱이 자기들이 했던 계약을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변명이 아니고요. 저한테 의태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버님께서 결혼한 자식들한테만 유산 주기로 했다고요. 지금 아이 낳은 그 여자와는 도저히 결혼 승낙 받을 수 없다고 저한테 결혼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애초에 제가 결혼 생각이 없는 걸 알고 그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냐면서. 뭐? 의태 이 녀석을 그냥? 이 결혼 무효 맞습니다. 이 철없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어요. 미안합니다만 사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의태 이 녀석 불러서 자초지정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연락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세아가 이건 하나 알아둬라. 내가 죽어도 의태 그 녀석은 이 집에서 한 푼도 못 들고 나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괜한 기대는 말고 둘이 하던 연극 단장 그만둬. 저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무안하더라고요. 이건 양쪽 집 부모 다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딸과 전 집을 나왔고 그 뒤로 정서방이 집에서 어떻게 혼이 났는지는 모릅니다. 바깥 사돈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걸로 봐선 혼쭐이 났을 것 같아요. 결국 딸과 사위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딸이 이미 전 사위에게 돈 10억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전 사위가 그만큼 재력이 되기도 했지만 딸이 돈을 먼저 주지 않으면 계약 결혼해주지 않겠다고 강짜를 부렸던 것 같았죠. 우리 경미 제 딸이지만 여러 의미로 참 대단한 애더라고요.
이혼까지 하게 되자 전 사위는 그 10억을 달라고 딸을 괴롭히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된 건 딸 책임도 있다면서 10억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야, 이 결혼 너 때문에 깨졌으니까 내 돈 뱉어내. 10억을 내놓으라고. 넌 양심도 없냐? 10억이 무슨 남의 집 강아지인 줄 알아? 빨리 안 내놔? 나는 돌려줄 이유가 없어. 이거 왜 이래? 뭐? 왜 없어? 계약 결혼 너 때문에 파탄 났어. 그뿐인 줄 알아? 아버지가 나한테 한 푼도 못 물려주신대.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야? 그게 왜 나 때문이냐? 바람핀 네 탓이지. 양심은 누가 없는데. 아버지 유산 아쉬워 나랑 계약 결혼까지 한마당에 사랑하는 여자랑 자식까지 낳아놓고 바람을 펴? 나도 피해자야. 이거 왜 이래? 어디 와서 깽판이야? 빨리 안 가? 아주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다. 경미, 너 어릴 때부터 여자 깡패처럼 굴더니 커서도 똑같구나. 나 가만 안 있어. 두고 봐.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네요. 이 바람둥이야. 결국 사위는 우리 딸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10억 돌려받겠다고요. 하지만 결혼해주면 10억을 준다는 계약 조항이 분명히 문서에 있었고 딸은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했다는 게 증명이 돼서 전 사위는 패소했습니다. 카페도 망해가는 데다 유산도 못 받게 돼서 전 사위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애까지 낳고 살던 여자도 전 사위가 바람핀 걸 알고는 배신감에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그 이후 저한테 집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이혼녀 딱지와 맞바꾼 10억 절대 허투루 쓸 수 없다면서 재정계획을 확실히 세워놨더라고요. 그 돈 보태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 후 딸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도 싱글, 나도 싱글이잖아. 우리 앞으로 더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살자 엄마. 우리 건강하고 여유 있게 쓸 돈 있으면 됐지. 뭘 그래. 난 지금이 너무 좋아. 혼자인 게 제일 편하다고. 전 이젠 딸의 결혼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번 일로 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그르칠 수 있다는 교훈도 얻었죠. 진짜 인연이 있다면 40, 50이 되어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딸 말대로 건강하게 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면서 추억을 많이 쌓을 생각입니다. 어려서부터 당차고 말괄량이 같았던 우리 딸은 커서도 이렇게 저를 놀래키네요. 앞으로는 딸을 보채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려주면서 솔로인 삶을 여유롭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결혼을 돈벌이 기회로 삼을 생각까지 했다니 놀라울 뿐이네요. 게다가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